안녕하세요. 한석훈입니다. 제 책 죽음과 친해지는 삶의 소개 동영상 강의 마지막 7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의 7개 챕터 중에서 마지막 것, 너희 의식이 끝나는 곳이 저승의 문턱이다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기서 너희 의식이 끝나는 곳, 의식이 끝나니까 의식이 없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무의식입니다. 저는 죽음이 저희 깊숙한 무의식의 세계로 넘어가는 문턱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고 어느 정도 제가 선택한 도박의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선택하게 된 것은 나름의 저의 이점이 있다라고 실용적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인데, 그것은 각자 자신의 입지에서 자신의 결론에 이르러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르게 된 것은 저만의 사연이 있고, 저의 사연이 제 책을 읽으시고 수긍하실 만 하다면 여러분께서 참고하실 수 있는 사연이 되겠죠. 마지막 장의 제목은, 소절들은 이런 것을 달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목, 죽음은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관문이라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저의 스승들인 융이라든가 폰 프란츠라든가 에릭 에릭슨 같은 분들의 가르침의 결론처럼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두려움 엄청나죠. 그러나 제 책의 제목처럼 죽음과 조금씩 친해진다면, 우리 삶이 조금과 친해진다면 그 두려움도 조금씩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역설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할수록 내 삶을 더 많이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여생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장의 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책의 그 한 페이지를 그냥 캡처한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굵은 채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것은 제가 의도적으로 했는데 일종의 오지랖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의 오지랖은 어떤 것이냐면, 제가 제가 공부한 인문학이라든가 아니면 교육학이라든가 이런 곳의 전통에서는, 특히 그 미국적인 그런 학풍에서는 별로 그렇게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오지랖을 떨질 않아요. 그냥 제시해주고 네가 알아서 터득하고 나름대로 커라. 오직 지적인 성장만 열심히 추구하면 된다는 그런 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그게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제가 훈련받은 것보다는 조금 더 선생님이 오지랖을 떨어야 된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한 대학에서 만들었었던 자아실현의 인문학 과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굵은 채를 표시한 거예요. 밑줄을 좀 그은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말을 좀 더한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중요한가? 너를 온전하게 살아내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그런 밑줄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 오지랖이 불쾌할 분도 분명히 계시겠습니다. 감히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느냐? 그냥 참고 도서처럼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참고서에도 굵은 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름의 요점 정리처럼. 이 책에도 그런 면이 들어간 게 이제 제목에 심층심리 학습 소설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저의 나름의 독특한 배경인 교육학자로서의 그 교육하겠다라는 그런 오지랖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굵은 채가 탄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런 굵은 채를 넣어서까지 저의 결론을 강조하게 된 데는 저의 공부와 그리고 저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저의 지난 세월의 자기 이해 공부, 뭐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되어 있는데요. 제 꿈 이야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랫동안 제 꿈 분석을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어젯밤에 꾼 꿈을 메모를 해놓고 그것을 또 해석해 보기 위해서 골머리를 알았는데, 어제 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십수년 동안 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참 힘 빠지는 일입니다. 정말 제가 무슨 뭐 이렇게 신내림 받은 그 점술가도 아니고 해몽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단지 칼 융의 분석 심리학적인 가르침,
그런 서적들 이런 것을 바탕으로 나름 분석해 보려고 오랫동안 시도를 해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렵죠. 항상 어렵습니다만 한 번은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꿈을 꾼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기억에 생생하게 남은 꿈인데 제가 꿈속에서 전철을 타고 어디를 가고 있다가 한 역에서 내렸어요. 근데 그 역이 무슨 역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역에서 이렇게 뭐 신문 가판대 같은 데서 판매하시는 아저씨가 있길래 중년 아저씨한테 여기가 무슨 역이에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여긴 개화역이래요. 별 뭐 같은 역 이름도 다 있네. 속으로 좀 생각했는데 개화역이 어디지? 이렇게 제가 좀 어리둥절하니까 이분이 또 그 전역까지 가르쳐 줬어요. 당신은 평부역에서 차를 타고 왔대요. 그래요? 평부역이라. 이게 또 생각이 난 게 이제 제가 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제 연구실도 평촌역에 있어서 그래서 그게 떠올랐나 보다. 나중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꿈을 깨고 나서 이걸 메모해 놓고 나중에 한참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런 한자들이 연상이 되는 것이에요. 개화역은 이제 개인할 때 개자고 나할 때 아자입니다. 그리고 평부역은 바로 이게 떠올랐어요. 한자 의미만 놓고 본다면 너는 평범한 남자의 영역에서 지금 개성 있는 나를 찾아가는 그쪽으로 넘어왔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네가 그냥 멋대로 머릿속으로 지어낸 것이겠지라고 그냥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 의지로 지어낸 것은 아니고 제 무의식에서 이제 던져준 것입니다. 의미심장하다라고 저는 생각했고 일종의 제 무의식에 제가 의식하지 못하는 저의 가장 핵심의 주체가 즉 분석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저한테 메시지를 전해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 힘들지만 너 잘하고 있다. 너의 개성의 길로 너의 개성을 실현하는 너, 즉 자기 실현하는 너의 길로 네가 가고 있다라고 응원해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뭐 타인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그러네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 저한테는 계시 같은 것입니다. 저의 개성화에 대해서 마지막 소개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성화, 융이 말한 개성화는 영어로 individuation이라고 하는데 individuation은 individualize, 즉 개인화하고는 다릅니다. 개인주의화하고는 다릅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것을 꽃피우는 것을 개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 분석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내 안에 새겨진 신적인 부분, 신성한 부분을 살려내는 평생의 시도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그리고 물론 이 책에서 뭐 고전적인 에이브럼 매슬로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개성화에 대해서는 자기 실현하고 동의어를 생각하면서 설명을 많이 풀었는데요. 저의 개성화에는 이게 있습니다. 무의식이 이끌어온 것이 저의 삶의 생애의 어떤 기점에서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제가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그런 과정들이 배어 있어요. 저의 개성화 과정엔 그런 개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30대 후반에 받은 저의 계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 책에서도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제 책의 주인공을 일종의 접신 체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성격, 성향의 이제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묘사했는데, 저도 그런 것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저가 저의 깊숙한 어디선가부터 저의 자기일지 또는 신일지 우주 어디선가 일지 그것은 제가 밝힐 재간이 없죠. 거기서부터 받은 메시지가 저한테는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영어로 받았는지 한국말로 받았는지는 제가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을 때라 영어로서 일단은 그때 접수를 했었거든요. 뭘 배워야 될지 you will learn 이라는 것은 제가 뭘 배워야 될지는 그때 충분히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해를 넘어가는 무언가를 배우게 될 것이라는 것은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이해를 넘어가는 무엇. 그 이후 세월이 20여 년이 20여 년? 40대, 20여 년이 흘렀네요. 이제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이제 표현하기가 힘드는데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은 이런 것입니다. 흔히 우리 인간 존재의 성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행동 등등 설명할 때 nature and nurture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nature는 물려받은 것입니다. 선천적인 것이죠. 그리고 nurture는 키워지는 것이죠. 후천적인 것입니다.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합해져서 한 사람을 만든다라고 얘기하죠. 저도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인문학과, 사회과학과 등등을 공부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계속 축적해 왔습니다. 제가 그러나 알게 된 것은 여기 제가 배울 것이라고 한 것은요. 이걸 넘어가는 것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spirituality라고 썼습니다. 뭐 영성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네이처라는 것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회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자라는 후천적인 것 말고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 쉽게 말하면 영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 표현이 참 모호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 시원, 근원을 알 수 없는 아득한 태고적서부터 인류의 최초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것 말고 어떤 정신적인 것이라고 할까요? 분석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원형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것을 물려받은 지점이 분명히 내 안에 있다라고 보게 되었어요. 유전적인 것과 그리고 후천적인 것 넘어가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내 삶에는. 그리고 그것은 죽어서도 남는 어떤 것입니다. 그것을 죽어서 남는 어떤 것을 결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마무리한다라고 저는 믿게 되었어요. 평생에 걸친 나의 내적 성장의 결실을 결국은 내가 죽어서 비유적으로 제가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업로딩 한다라고 저는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내 몸은 이제 사라지겠죠. 썩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 몸 말고 내가 평생에 걸쳐서 터득한 그 무엇, 즉 나의 개성화를 통해서 나만의 개성으로서 또 다른 말을 바꾸면 인류의 유일한 나라는 센서로서 나라는 독특한 인류라는 종의 한 센서로서 내가 알아내게 된 것 그것을 만약에 알아낸 게 있다면요. 그것을 인류의 지혜, 영적인 보고에다가 제가 이렇게 업로딩하는 과정이 죽음이라고 믿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로써 이렇게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설명할 재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제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 천국이라는 것은 종교에서 이제 천국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뭐 분석 심리학적으로는 집단 무의식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는 영성을 존중하는 전통에서는 여기 이제 Cosmic Archive라고 썼습니다만 우주의 어떤 정보 지혜의 집합소 같은 것 또는 종교에서는 신적 의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인지 그건 전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베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살아서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뭐 이것을 잘하고 죽음에 들어가면 저는 충분하다라는 제 의식의 결정과 그리고 전 인격적인 합의에 저는 도달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물론 두렵죠. 그러나 지금 죽어도 전 여한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프게 죽는 건 싫어요. 가능하면 편하게 죽고 싶겠죠. 그러나 저는 이것을 통해서 나만이 알아낼 수 있는 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계속 뭐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미약하나마 이 부족한 인격으로 알게 된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죽을 때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죽어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뭐 아직 할 일이 더 남아서 살아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렇게 실천적으로 제시하는 저의 가르침, 제가 배운 가르침입니다. 여기 제가 배울 것이라고 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의 선현들이 늘 말씀하신
뭐 육아 전통에서도 그렇고 뭐 불가라든가 수행의 많은 전통에서도 그렇고 일일신 우일신이라고 하죠. 매일 또 배우고 그래서 새롭게 배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조금씩 배워서 나를 요만큼이라도 알아내서 요만큼이라도 성장시키려고 애쓰는 것. 비록 그러다가 대부분 실패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계속하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체의 의무라고 저는 결론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죽기를 소망하고도 또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해야 되는 게 항상 이걸 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 하다가 열심히 해도 미끄러져요. 이제 한눈을 팔게 돼요. 타락하기도 해요. 땡땡이를 까죠. 그래서 항상 일일신 우일신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저걸 놓치지 않기를 매일 심게 기도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이걸 못하는 때가 올 수가 있어요. 저가 특히 경계하는 것은 저한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되면 나 자체를 잃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일일신, 우일신을 할 수 없게 되는 지점, 그리고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나와 내 주변에 크나큰 그 어려움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저는 그와 유사한 상황의 고령자한테는 이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 권한을 개인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이 충분히 성숙해지고 죽음과 친해질 만큼 의식이 고도화되어 가면서는 개인의 자신의 죽음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도 논의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개인의 이 권한을 부여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책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개성화를 한번 진단을 해보시고 그리고 죽음과 조금이라도 친해지는 중장년기, 노년기를 여러분께서 맞으실 수 있다면 제가 또 저의 개성화에서 하나 포인트를 쌓고 그리고 제가 죽음으로 다가갈 수 있겠죠. 여러분께 그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